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부터 이제 미국 관련 기업들을 하나둘씩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퀄컴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노우플레이크. 버핏이 살아간 데이터 세계의 신흥 강자.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합니다. 동사 후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의 400달러를 찍고 343달러까지 빠졌는데요. 빠졌기 때문에 매력이죠. 시가총액 122조입니다. 네. 대단하네. 122조 7천억 정도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100조 근처인데, 하이닉스보다 더 큰 그러한 대형 우량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동사를 이렇게 크게 상승을 시켰는지, 그리고 최근에 왜 빠졌는지, 그리고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뭘 하는 회사인지가 정확히 알아야죠. 스노우플레이크는 대체 무엇 하는 회사인가? 동사는 데이터 관리를 전담하는 인프라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전문 기업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우리 웨어하우스는 많이 이제 쇼핑 가면서 많이 봤는데, 인프라 웨어하우스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뭔가를 잔뜩 저장해주고 관리해주고 쌓아놓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는 느낌이 드네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업체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교환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원하는 기업에서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관리, 보관, 저장이 다 되고, 그리고 이 보관된 자료를 통해서 자기 회사가 필요한 다양한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샘플, 피킹, 자료 가공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싸게 도와주는 회사가 스노우플레이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장사 중 유일하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단독으로 하는 PaaS 서비스를 하고 있다. 플랫폼 as 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aaS라는 단어도 또 처음 들어보네요. 클라우드 위에서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다루는 속도가 70% 빨라지고 비용도 최소 50%가 절감되고 있다. 비용도 절감시켜주면서 기존 데이터 강자들과 싸움을 하네요. 대표 경쟁사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그다음에 구글 데이터 센터, 이렇게 이제 세 개 회사와 경쟁을 하는 거죠. 네, AWS, 아마존의 마이크로소프트, Azure, 이런 회사는 유명한 회사들이죠. 네, 구글도 아주 데이터 센터로 유명하고, 이런 세 개 회사가 시장을 점유하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들어가서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가는 신흥 강자라는 도전자였던 건 당연히 벤처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회사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를 보고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알아보면, 데이터 클라우드는 기업 내부 인프라, 원프레미스라고 하죠. 기업의 내부 인프라를 온프레미스라고 하는데,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받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구조이다. 자체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공동으로 남의 인프라를 쓰는 거죠. 사용자 데이터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용자나 데이터 위치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어디서나 가능한 거죠. 집에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고객사가 단일 클라우드가 아닌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등 복수 클라우드를 활용하더라도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한 회사가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센터를 사용했는데도 여기에 들어오면 그들을 다 자유롭게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형 플랫폼 PaaS, 아까 이야기했죠. 만큼 사용 정도에 따라 비용을 내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비용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를 썼으면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비용 세이브의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한국에서 회사 비중이 높은 대기업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뱅크 등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인 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조를 한번 볼까요? 동사의 매출은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사용료가 94%, 그렇죠?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사용료가 대부분이고 컨설팅 등 부가 서비스가 4%로 구성되어 있죠. 동사와 클라우드-데이터 플랫폼은 컴퓨터, 스토리지, 클라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팅,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비한 만큼 비용이 청구되는 종량제 구독요금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쓴 만큼 내는 종량제. 구독모들의 연간 비중이 80%, 분기 계약 비중이 약 80% 되어 있죠. 연간 있는 거 돈 내는 분이 훨씬 많으시네요. 그런 회사들이. 동사의 고객 모델은 타기업과 조금 차별화되는데 크레딧을 구매하고 사용량만큼 차감되는 형식이다. 오, 그렇군요. 우리가 미리 이제 크레딧을 구입하고 우리 뭐 스타벅스 상품과 마치 미리 구입한 후에 거기서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차감하면 되니까 주요 고객사로는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등이 있다. 네, 주요 고객사들이 스노우플레이크의 고객이네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산업의 고성장의 수혜 기대해 주다. 그렇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죠. 대형 IT 벤더사들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든 데이터 관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클라우드 중심 데이터 산업의 구조적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연평균 20대로 성장이 일어난 CAGR로 대단하네. 이런 기업이 사실 몇 개죠? 메타버스 정도? 그렇죠. 가격 경쟁력, 스토리지와 데이터 처리를 분리하는 것,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유리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기존에 뭐 아마존 걸 쓰던 뭐 MS 걸 쓰던 다 이걸 한꺼번에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7월 기준 스노우브레이크의 고객 수는 4,900곳이 넘었다. 전 분기만 해도 4,500개의 고객사를 확보했는데 3개월 만에 400곳이 넘는 고객사를 추가할 정도로 아주 호황인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특정 밴드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도 스노우블레이크의 장점이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다양한 세계의 큰 회사들에 종속되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밴더 종속 없이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과 유연성과 용이함은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기업의 이점이기 때문이다. 네, 뭐 Azure, 다음에 AWS 전부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관리 센터다. 기술력이다. 이렇게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성장력을 보면 네, 4,530개가 4,990개까지 올랐죠. 그렇죠? 예, YY로 그지 60%나 상승했는데 100만 달러 이상이 내는 기업도 116개로 올랐습니다. 매월 내는 그러한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사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가 미국의 오라클과 팔란티어도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와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를 한번 보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정형의 강점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엑셀이나 오더와 같은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고 가공하고 뭔가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팔란티어는 반대로 비정형적인 데이터에 굉장히 강세가 있죠. 미국 정보국에는 테러범을 암살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팔란티어 걸 쓰는데 여기에는 그림, 뭐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행태,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쪽에 또 데이터가 강한 것은 팔란티어이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우리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쓰는 엑셀, 오드 형태의 그러한 자료를 모으고 관리하고 그걸 가공해 주는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여기 출처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분의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분의 블로그에서 따왔는데 이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출처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오라클,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 다 뭐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먼저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고 데이터베이스의 전문 기업이고 팔란티어는 앞에도 이어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고 빅데이터 기반의 비정형적인 그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해주는 데는 팔란티어가 우수하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약간 오라클과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팔란티어처럼 사진, 그림, 파일 이런 것들도 영상 같은 것들도 이제 관리해서 능한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는 것과 숫자로 되어 있는 것과 기존에 오피스에 쓰던 것들과 비정형적인 그림, 영상,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혼합하는 쪽으로 진화해야 할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에서 뭡니까? 고객의 입맛을 누가 잘 적절하게 해주느냐. 두 번째는 비용의 문제죠. 싸게 고객의 입맛을 잘 맞춰주느냐. 이 싸움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후발주자로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동사의 매력은 가격 경쟁력 및 멀티 크라우드 환경에서 유리하다. 스노우플레이크의 가격 요금에서 특징적인 점은 스토리지와 데이터 처리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처리될 때만 데이터 처리 비용을 받고 이외에는 월 단위로 스토리지 비용만을 받는 구조이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비용을 받고 데이터 처리는 처리할 때만 필요할 때만 받는 것 같아요. 따라서 8개로 나누어진 데이터 처리 절차에 따라 데이터가 처리될 때만 비용이 청구된다.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용 기능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격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사는 컴퓨터를 하는 리소스의 양과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네요. 또 다른 경쟁력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리한 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3사 모두가 환경에서 다 구동이 된다는 거죠. 그 위에서 그들이 서로 여기저기를 따와도 데이터를 만들어도 문제가 갈등이 안 생기게 그렇죠? 뭐 서로 리젝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멀티 환경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이게 스노우플레이크의 장점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동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래 전략은 분명히 우리 눈에 확 보이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싸다. 그렇죠. 이건 뭐 고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는 필요한데 이걸 가장 싸게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걸 해자로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동사의 영업 수익을 보면 우리랑 좀 그 회계연도가 다르죠, 얘들은. 예. 2022년 1분기면 지난 우리나라 같은 2분기였고 이게 3분기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매출은 100만, 1000만, 2억 5천만 달러. 그렇죠? 쭉 나눠보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나는 1억 5천만 달러.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전사세타 쓰고 사람 뽑고 특히 사람 뽑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팍 치고 올라가는 대표적인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동사가 400달러까지 주가가 오르네요. 350달러까지 확 빠졌죠. 이제 들어가면은 뭐 조정을 받았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국내장을 떠나고 싶은 분 중에서 미국장에서 내가 뭔가를 투자해보고 싶다면 AMD, 엔비디아는 이미 치고 올라갔으니까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이렇게 섞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추천을 해봅니다. 새로운 시각을 좀 얻으셔서 투자 시각을 넓히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좀 많이 좀 소개 추천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